네, 안녕하세요.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긴급적으로 공지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속보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HLB가 이제 돌아오는 주, 이번 주 이제 4월 달이 다시 시작을 했는데 벌써 둘째 주네요. 이 둘째 주에는 어떻게 좀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빠르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공지사항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PAL 항서제약 미팅 관련 주가행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질문들과 HLB 회사 측에서 중요하게 얘기를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보고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일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되게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항서제약 슌 회장과의 미팅 시에 FDA에서 보내온 PAL. PAL은 FDA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말한 부분만 적어놓은 문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항서제약이 도와줘서 HLB에 높으신 분들과 엘레바라는 회사의 전문가들이 함께 PAL이라는 중요한 문서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를 이제 비밀 편지처럼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거를 딱 공유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항서제약의 간암신약 FDA 승인 의지는 여전히 강력한가? 항서제약의 회장을 포함한 모든 경영진의 간암신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PAL에 따르면 1번 멸균이 CRL 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주님들이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저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뭐 CRL 그리고 CMC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계속 플러스 알파로 나왔습니다. 그때 FDA 승인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와주면서 이제 HLB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 같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PAL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PAL이 뭡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라고 FDA가 콕 집어서 말한 부분을 적어 놓은 문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PAL에 없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있느냐. 자, 이거에 대한 변수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3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HLB의 FDA 승인이 요 가능성이 이전보다 많이 올라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3번 중에 하나의 검사에 관한 지적이 CRL 사유라면 항서제약 공시대로 추가 회신만 되는 것인가? 자, 문제가 된 부분을 잘 고쳐가지고 우리가 다시 FDA에게 우리 다 고쳤다. 우리 수정 확실하게 했다. 라고 신청만 하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해결한 내용을 담아서 신약허가 재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클래스 1이죠. 요 클래스 1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CMC 전문가 모두 동일하게 클래스 1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은 FDA가 하게 된다. 저는 CMC 뭐 전문가 동일하게 뭐 이런 거 다 빼고 클래스 1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FDA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답안지를 다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거를 해결 못하고 다시 한번 신약허가 재신청을 한다? 그럼 HLB는요, 몰매 맞습니다. 그래서 FDA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정한 후에 2달 안에 재신청을 다시 하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클래스 1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7월이나 8월 달에 FDA 승인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뿐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번에는 문제없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타입 A 미팅은 꼭 해야 되나? PAL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명확히 파악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미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타입 A 미팅을 생략하면 승인 재신청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나요?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밝힌 유럽 EMA 품목허가 신청 일정은 차질이 없는 것인가? 자,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리보캄렐 간암 신약에 대해서 개별 국가 승인 신청 추진 계획이 있나? 이것도 좋은 지적을 했었고 이미 회사도 그러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 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계획에 불과하다 라고 정도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질문과 그리고 답변 제가 이제 수도 없이 좀 많이 봐왔는데 자, 전체적인 내용은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라는 거예요. 자,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전까지는 HLB 측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긍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앞으로 FDA에 대한 내용 우리가 신약허가 재신청을 하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긍정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이렇게 싹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이렇게 돼서 HLB가 지금 주가가 여기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때는 보십시오. 올라가면서 이때도 횡보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횡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은 있어요. 분봉 차트를 봅시다. 분봉 차트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데 조만간 탁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봉 차트에서는 아직도 이만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6만원에서 6만 5천원 정도 사이까지의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남아 있기 때문에 HLB는 이번 주 안으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은 저점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중을 30% 이상을 넘으면 돼야 안 돼요? 30% 넘으면 안 됩니다. 정말 마지노선이 30%까지라는 거지 30% 다 채우지 마시고 여유 있을 때만 10% 비중 두셔도 되시고 20% 비중 두셔도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투자자 일자를 보시면 금융투자가 굉장히 행보가 심상치 않단 말이죠. 기관도 연속적으로 프로그램도 연속적으로 들어왔었고 나머지도 보시면 그렇게 무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도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수급은 사실상 나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쉬운 게 거래량. 이 거래량이 한번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의 반등은 저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LB 측에서 지금 공시를 발표를 한 게 긍정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모여서 다시 올해 안으로 FDA 승인을 좀 확신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 많이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그렇고 신뢰를 잃어버린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때와 같은 비중 조절에 실패를 하지 마시고 지금 HLB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크에 대비해서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올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아무리 좋은 기술적인 바닥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해도 올인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분산을 해놓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종목들을 드렸었는가. 자, 여기 미트박스 보시면은 장중에 9% 이상 상승이 좀 나왔었죠. 금요일날 상승 나온 겁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4월 3일날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위에 또 올려보시면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펩트론 체크하시고 이때 펩트론이 금요일날 8%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라테크 관심 가지셔라. 유라테크는 뭐다? 지금 금요일날 상한가가 나왔다. 그쵸? 유라테크는 클릭해 보시면 4월 3일날 드렸었어요. 그럼 4월 3일이 이때니까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날 언급드려서 금요일날 상한가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텔레그램방 안에서는 다양한 정보들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하시 편하시게 이러한 종목들도 제가 이 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은 비공개 방이기 때문에 제가 위에 있는 번호 010-4487-7769번으로 H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입장 승인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공략을 해나가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뭐 주도주들이 이제 상승 기세로 올라올 때 많이 도움이 된다. 총알을 모아갈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HLB 그리고 HLB 그룹들 중에서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하여튼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HLB가 뭔가 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재료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정보라는 게 A급 정보만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이 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장에 한번 풀리면은 D급 정보라고 인식을 다들 해주실 텐데, 이제 HLB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한번 풀었단 말이죠. 그러면 뭐 D급까지는 아니지만 뭐 B나 C급 정도로 풀려버린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세력들이 이거를 일부러 풀어놔서 주가를 띄어 올리는 작전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차익 실현하려고 정보를 풀어버리는 작전도 있고, 하지만 이 세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 볼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들으시면은 HLB의 요러한 때도 우리가 당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 종목으로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히든 종목 하나도 제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올해 중장기 플랜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일부 제가 공개를 해볼 건데요. 최소 7배 이상 바라보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재료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챗 GPT의 샘 울트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까지 앞으로 추진하게 될 AI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2025년서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얼마? 718조, 거의 720조 원에 달하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 강력한 챗 GPT랑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와 있고,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최적 파트너로 부상을 했다.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속도가 최대 승부처 될 것.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부지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지어진다? 텍사스에 지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예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자면,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강남역 보이시죠? 다시 한번 이 강남역에서 지금 여기 종합운동장역까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완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분야에 투자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보안 분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는 AI에게 정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5년에는 메타 AI가 10억 명 이상의 선두 어시스턴트가 되고, 여기에서
맨해튼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가 이제 텍사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모가 바로 요 규모와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0조 정도 스타게이트 이끄는 오픈 AI 첫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AI 칩 40만 개 투입이 예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AI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 보안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딥시크를 전 세계에서 중지한 이유도 이제 그 때문이죠.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요 바로 보안 문제이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이 현재 이 보안 쪽으로 미국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샘 울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여러 빅테크들과의 협업 소식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닥으로 세력들이 저점으로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을 때 폭등이 이렇게 나왔듯이 정말 오랜만에 오는 이때와 같은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정고점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세력 바닥 매집 작업 지금 끝나가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 동반이 되고 있고, 재료의 비전 포착을 하고 있고요. 아직 풀리지 않는 미공개 정보까지 이거는 기회를 잡아가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풀 겁니다. 2024년에 주도주였던 유한양행,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리고 2025년에는 한화오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어렵게 찾은 이 종목을 그냥 드리지는 않겠죠.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해당 번호 010-4487-7769번으로 부자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의 인증샷까지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의 정보 공유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화살표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 이벤트로 제가 30명까지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보시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MOT라는 종목이고요. 세력 매수 신호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급등을 해줬죠. 자, 이 화살표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었던 세력 매수 신호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지표와 거리가 멀다. 자, 여기 보시면 세력 매수 신호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쵸?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세력 매수 신호의 의미는요, 화살표가 나왔을 때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저에게 중요한 나침반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MOT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프트캠프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화살표가 나왔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해줍니다. 자, 이게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무 종목에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롬파스트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화살표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죠. 그리고 화살표가 한번 나왔을 때 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때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폭등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도 보시면 화살표가 이때 딱 하나 나왔어요. 이때 딱 하나 나와서 지금까지 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통해서 이 단기 종목을 어디에서 공유를 드릴 거냐면 비공개방에서 지금 보시면 유일로보틱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차트가 요랬을 때 유일로보틱스 35,000원에 잡으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비중 40% 말씀드렸고요. 오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총 168.02%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시드머니가 100만원밖에 없다라고 쳐봤을 때 1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복리 횟수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20일이라는 거는 한 달 기준 주말을 빼서 평일로만 계산을 했을 때예요. 장이 평일에만 열리니까요. 근데 이거를 1년 놓고 봤을 때 1년에 주말을 빼면은 계산하기 쉽게 200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수익률 5%는 살짝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매일매일 기준으로 3%라고 잡아 볼게요. 자, 그럼 계산하기 누르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총 수익이 3억 6,8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최종 금액은 3억 6,9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100일로 줄여볼까요? 100일로 또 줄여보면요. 계산하기 최종 금액이 얼마예요? 1억 9천 정도가 시드머니를 이렇게 불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3% 수익률이면 단타로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작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성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주를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선착순 30명까지만 받고 있고요. 그 이상은 저도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이유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인증을 해주시고 010-4487-7769번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거 캡처하셔서 급등주라고 문자 전송을 주시면 선착순 30명에게 이벤트성으로 단기 급등주 공유를 드려 볼 테니까요. 이번 기회로 삼아서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